혈당은 무조건 낮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은 어느 정도 오릅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문제는 식사 후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오르게 하고 내려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한 끼의 순서와 식후 시간을 한번 바꿔보세요. 밥을 굽는 것보다 먼저 맛있는 당을 줄여보시는 겁니다. 첫 숟가락을 바꾸고 10분을 움직이세요. 혈당은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빨리 먹었는지, 식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려주는 몸의 반응이고 신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복연구소엔 회복디자이너 안나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 계세요? 자, 지금 빨리 누릅시다. 꾹! 구독 꾹! 좋아요 꾹! 이게 저한테는요, 십전대보탕 열척보다 더 센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달려올게요. 오늘은 시작부터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밥 먹고 나서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던 적 있으세요? 점심 먹고 20분쯤 지났는데 머리가 멍하고, 커피를 마셨는데도 정신이 또렷하지 않고, 일은 해야 되는데 몸이 축 처지는 날, 그런 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밥 먹고 졸린다면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왜 모두들 혈당 할까요? TV를 틀어도 혈당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혈당이 도대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들어봤는데 혈당이 뭐길래?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혈당이 무엇인지, 왜 밥을 먹고 나면 졸음이 오는지, 공복 혈당이 100이 넘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저 사실 이거 안 지 얼마 안 돼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공복 혈당을 잡겠다고 밥을 확 줄이면 저녁에 배가 더 고파지고 결국 다시 많이 먹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혈당이라는 단어는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혈당은 피 안에 있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몸이 에너지로 쓰는 당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빵을 먹고, 그다음에 면을 먹고, 떡 먹고, 과일 먹고, 음료수를 마시면 그 음식의 일부가 우리 몸 안에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그 포도당이 피를 타고 온몸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해되고 계시죠? 자, 뇌도 그 에너지를 쓰고 근육도 그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 몸도, 그 세포도 그 포도당을 에너지로 가져다 써요. 그러니까 혈당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걷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재료로 쓰입니다. 문제는 혈당이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은 어느 정도 오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식사 후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그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은 계속 올라간 혈당을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인슐린은 피 안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먹은 음식에서 나온 포도당을 몸이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인 거죠. 우리 몸 안에 포도당이 들어가면 그 포도당이 피 안에만 계속 떠다니면 안 됩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몸의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자, 인슐린 들어보셨죠? 자,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어디서 나온다고요? 췌장.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은 인슐린을 내보냅니다. 특히 밥, 빵, 면, 떡. 우리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탄수화물을 먹을 때 혈당이 더 잘 올라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당뇨병을 인슐린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거나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쓰지 못할 때 생기는 병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높은 혈당이 오래 계속되면요, 혈관과 여러분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혈당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젊은 사람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혈당이 무엇인지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누구든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먹고 자주 졸음이 오는 사람, 단 음료를 자주 마시는 분, 식사 후 바로 앉아있거나 눕는 사람,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사람도 이 혈당 너무 중요합니다. 꼭 알아보세요. 혈당을 안다는 것은 겁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라는 뜻입니다. 다만 식사 후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일이 자주 반복되면요, 식사 방식과 식후 생활 패턴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밥 먹고 바로 졸린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졸음 많이 오시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밥만 먹고 들어오면, 점심 식사만 하고 들어오면 거의 뭐 눈꺼풀이 땅굴 꺼집니다. 너무너무 졸렸었어요. 이유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점심 먹고 20분쯤 지나면 머리가 멍하고 졸음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 일도 집중이 안 되고요.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또렷하지 않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 못 자서 그렇다고. 맨날 그 핑계 잠 못 자서 그렇다고. 예, 맞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후 졸림 현상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배부르다고 알려주는 렙틴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이 더 식욕이 왕성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한 날은 괜히 빵이 더 당기고 단 음식이 생각나고 밥을 먹었는데 또 금방 뭔가 또 먹고 싶어지고, 그리고 식후 졸림이 자주 반복된다면 잠이 부족해서인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은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빨리 먹었는지, 음료를 같이 마셨는지, 식사 후 바로 앉았는지까지 전부 생각해서 한번 보세요. 특히 밥이나 면이나 빵, 떡을 급하게 먹고 난 뒤에 몸이 무겁고 졸리다면 바로 식사 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혈당이 올라가면요, 몸은 인슐린을 내보내고 혈당을 낮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 과정은 정상입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도 정상이라고요. 다만 식사를 할 때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몸은 그때마다 혈당을 처리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사람에 따라 식후 졸림, 그리고 몸이 축 처지는 느낌, 금방 다시 배고픈 느낌, 단 음식이 또 생각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바로 졸리거나 식욕이 당기면 무조건 피곤해서라고만 넘기지 마시고 식사에서 바꿔야 할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보고 놓치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밥을 너무 빨리 먹지는 않았는지, 면이나 빵에 단 음료까지 같이 마시지는 않았는지, 또 채소나 단백질 없이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았는지, 식사 후에 바로 앉거나 눕지 않았는지, 이 네 가지를 보면 내 식사 후에 내 몸이 왜 무거워졌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하루를 한번 볼게요. 아침은 바쁘니까 커피 한 잔으로 넘깁니다. 점심은 배가 너무 고플 겁니다. 아침을 건너뛰었으니까 밥이나 국수, 김밥, 이런 패스트푸드 등을 급하게 먹습니다. 오후에는 달달한 커피나 음료, 라떼 이런 것들도 한두 잔 마십니다. 저녁에는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고 빨리 앉아서 쉬려고 합니다. 이런 하루가 하루하루 반복되면요, 나는 많이 먹은 것 같지 않은데 몸은 하루 종일 혈당을 처리하느라고 바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졸리지, 왜 이렇게 음식이 많이 당기지 하고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시는 식사 전체를 보시고 움직임까지 한번 꼭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그러면 왜 피곤한지, 왜 식욕이 당기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과 음료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건 밥뿐만이 아닙니다. 혈당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밥부터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세요. 밥을 줄여야 하나? 면을 끊어야 하나? 빵을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들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건 밥 하나만이 아닙니다. 달콤한 음료, 이거 진짜 문제예요. 달콤한 음료도 같이 여러분들이 드셨는지 한번 보세요. 라떼, 달콤한 라떼, 탄산음료, 달콤한 주스, 착즙 과일 주스, 달달한 커피. 자, 씹는 시간이 없는 음식이 짧은 시간에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과일이라도요, 사과를 씹어서 먹는 것과 사과 주스를 마시는 건 전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사과를 씹어서 먹으면 씹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입안에서 또 씹다가 삼키잖아요. 그러면 위와 장을 지나면서 몸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스로 빠르게 마시면 훨씬 빠르게 우리 몸에 확 흡수가 되겠죠. 건강해 보이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마시는 당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생과일 주스, 100% 과일, 이렇게 여러분 마트 가면 다 써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 먹는 속도예요.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에서 밥이나 면을 급하게 먹으면은요, 식후 혈당이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빵과 달콤한 음료를 같이 먹는 식사도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립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는요, 음식 속 탄수화물이 식후 혈당을 올린다고 설명했어요. 탄수화물, 빵, 밥, 면, 떡, 감자, 과일, 설탕, 이런 건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또 탄수화물은 전부 나쁜 음식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무엇과 함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혈당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빵만 급하게 먹는 것과 달걀, 두부, 채소 이런 것과 함께 천천히 먹으면 우리 혈당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으로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전부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끊으시면 또 안 되고요. 우리는 밥도 먹어야 하고요. 과일도 먹어야 합니다. 면도 먹을 수 있죠. 다만 혈당이 높다면 먹는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마시는 당은 여러분 무조건 좀 줄여보세요. 그리고 급하게 먹는 식사를 좀 줄여보세요. 단백질과 채소를 꼭 함께 드시는 걸 기본으로 한번 외워두세요. 오늘부터 우리 한번 실행해 봅시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건 밥뿐만이 아니라 달콤한 커피, 주스, 빨리 먹는 습관, 단백질 없이 먹는 식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복 혈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공복 혈당 100이 넘는다는 말 그냥 지나쳐도 될까요? 네, 건강검진표를 보고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조금 높네요. 100이 넘네요. 당화혈색소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 듣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과지를 이렇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공복 혈당이 뭐지? 100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네, 왜 높아졌는지도 잘 모릅니다. 공복 혈당은 보통 8시간 이상 음식을 먹지 않고 이 혈당을 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피 안에 포도당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미국 당뇨병 협회 ADA는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까지를 당뇨 전 단계 범위로 봅니다. 당뇨 전 단계는 당뇨병은 아니지만 혈당이 정상보다 높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공복 혈당 126은요, 당뇨병 진단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126 이상이세요? 공복 혈당이? 그러면 당뇨병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공복 혈당 126 이상이면 당뇨병 기준 진단에 들어갑니다. 이 결과를 듣고 겁먹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나쳐도 안 됩니다. 공복 혈당이 높은 이유는 한 가지로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전날 저녁 늦게 먹을 수도 있고요. 밤에 간식이나 또 술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또 잠을 충분히 못 잤을 수도 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또 몸이 인슐린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상태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슐린이 둔하게 반응한다는 말은 인슐린이 나와도 몸의 혈당을 처리하는 힘이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화혈색소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뭐냐고요? 최근 2~3달간의 평균 혈당값을 보는 검사입니다. ADA는요, 당화혈색소 5.7%에서 6.4%를 당뇨 전 단계 범위로 제시합니다.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당뇨병 기준에 들어갑니다. 검사 결과는 여러분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의료진과 함께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복 혈당이 100이 넘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잠을 너무 적게 자고 있지는 않은지, 허리 둘레가 늘고 있지는 않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건강검진에서는 간 수치나 중성지방도 같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는 겁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내 식사와 생활을 바꿀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제는 혈당을 잡겠다고 밥을 굶는 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혈당을 관리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밥부터 줄입니다. 밥을 안 먹어야 하나? 면을 끊어야 하나? 과일도 안 먹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혈당 관리는 무조건 굶는 방식으로 가면 오래 가기도 어렵고요. 잘 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았거나 약이나 인슐린을 쓰시는 분들은요, 혼자 식사를 확 줄이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부분도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됩니다. 혈당을 잡는 데는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마시는 당을 줄여보세요. 음료수를 줄이라는 겁니다. 달콤한 커피, 탄산음료, 주스, 착즙 과일, 씹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혈당을 올린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식사할 때 꼭 채소류를 먼저 드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꼭 드셔야 합니다. 채소. 세 번째는 단백질을 꼭 식단에 넣으세요. 달걀, 생선, 두부, 콩, 살코기 이런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 있죠? 꼭 한두 개 챙겨보세요. 네 번째는 밥이나 면은 맨 마지막에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보면요, 다른 것들을 충분히 먹고 나서 밥이나 면을 먹으면 정말 양을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마치 나쁜 음식처럼 보지는 마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에너지원을 주기 때문에 좋은 음식입니다. 밥이나 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하게 먹고 달콤한 음료수와 같이 먹고, 제가 이거 어제 생각하다가 제가 홍콩에서 비즈니스를 한 적이 있는데요. 홍콩의 식당을 가면요, 물을 안 줘요. 꼭 음식을 시키면 사이드 메뉴로 탄산음료를 꼭 시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먹으면서 이 생각했어요. 야, 이 나라 국민들 큰일이다. 이렇게 음식과 꼭 탄산음료를 같이 먹게 하네. 그랬던 기억이 얼핏 났어요. 먹고 나서 바로 앉는 또 생활 습관도 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식후에 바로 눕지 마세요. 절대. 10분? 네, 10분이라도 꼭 움직여 보는 겁니다. 이 10분을 움직이면 여러분 혈당 수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분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헬스장에 꼭 가야 된다고요? 아니요, 헬스장 안 가셔도 돼요. 그냥 10분 집안에서 걸으실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까운 곳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곳 10분만 움직여 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첫 숟가락부터 채소류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달걀, 두부, 생선, 콩, 단백질을 한번 드셔보시고요. 밥이나 면, 빵, 이건 맨 마지막에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식사가 끝나면 절대 눕지 않고 설거지를 하거나 또는 집안에서 좀 움직이세요. 중요한 10분 걸어보세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동네 한 바퀴를 걸어도 좋습니다. 10분을 걸으려고 나가면 20분 걷게 되더라고요. 어렵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일은 쉽게 시작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오늘 한 끼만 이렇게 방법을 바꿔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말은 이겁니다. 혈당은 무조건 낮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은 어느 정도 오릅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문제는 식사 후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오르게 하고 내려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저혈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지럽고 손도 떨리고 식은땀도 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혈당은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높게 오르지 않게 하고 다시 안정적으로 내려오게 하는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한 끼의 순서와 식후 시간을 한번 바꿔보세요. 밥을 굽는 것보다 먼저 마시는 당을 줄여보시는 겁니다. 첫 숟가락을 바꾸고 10분을 움직이세요. 이번 주는 혈당이 무엇인지, 왜 밥을 먹고 졸린지, 무엇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지, 공복 혈당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혈당은 겁을 먹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혈당은 나쁜 말도 아닙니다. 혈당은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빨리 먹었는지, 식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려주는 몸의
반응이고 신호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혈당이 오래 관리되지 않았을 때 당뇨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공복 혈당이 100을 넘는 분, 배가 나오기 시작한 분, 밥 먹고 나서 자주 졸린 분들, 다음 주에 꼭 저를 만나러 오세요. 아래 화면에 보시면 건강한 아침을 열고 혈당을 잡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챌린지 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웰리스한 삶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로 오세요. 건강 정보와 삶을 바꾸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저는 회복연구소 앤 회복디자이너 안나였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 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회복되는 하루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